네 번째 시간입니다. 11번 진단법이고요. 사스 코비드-19, 즉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의 진단법은 두 가지였죠. 정확한 진단법은 역전사 PCR인데 실시간 역전사 PCR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검사는 그 이후에 많이 사용한 신속 항원 검사죠. RAT, Rapid Antigen Test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원리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뒤쪽에 그림을 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사 PCR은 실제로는 실시간 역전사 PCR인데 실시간 PCR 부분은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기계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어적으로 용어만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PCR은 실시간 PCR이 아니에요. 현재는 PCR 기계들이 굉장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실험실 같은 데 가면 한 사람당 하나, 뭐 두 사람당 하나 정도로 테이블탑으로 작은 PCR 기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PCR 기계들은 그 PCR 튜브 내에서 DNA가 증폭이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CR이 다 끝난 다음에 전기 영동을 해가지고 두툼한 DNA 밴드가 나오면 PCR이 잘 돼서 DNA가 DNA 증폭은 DNA 이중가닥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PCR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DNA 이중가닥 하나를 원카피, 하나의 카피라고 합니다. PCR을 40사이클 정도 돌리게 되면 이 하나의 카피의 이중가닥 DNA가 1쪽에 10의 8승이죠. 1쪽의 정도의 이중가닥 DNA로 바뀔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죠. 대량으로 DNA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인데 기존의 PCR은 중간에 PCR이 DNA 증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전기 영동을 해서 DNA 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PCR을 2시간 돌렸어요. 그다음에 전기 영동을 했는데 두툼하게 나와야 되는 DNA 밴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DNA 증폭이 안 되고 헛짓을 했구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PCR이고 실시간 PCR은 실제로 PCR을 돌리고 있는 중에 DNA가 한 카피에서 10,000카피 정도 되겠는데 100만 카피, 1000만 카피, 5000만 카피야 1조 카피 정도 나온 것 같아를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이제 유명한 형광 물질이 사이버 그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물질을 PCR 튜브 반응 용액 속에 넣어둡니다. 근데 이 사이버 그린이라는 물질은 특성이 단일가닥 DNA에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면 형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PCR에서 DNA 증폭이란 과정은 이중가닥 DNA 개수가 한 카피에서 1쪽의 카피로 증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한 카피였는데 이게 100만 카피가 됐다. 그러면 사이버 그린이 그 이중가닥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서 형광을 발하게 되고 기계 내부의 검출기가 그 형광의 양을 측정을 해서 DNA 이중가닥이 몇 개 정도 생성됐다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실시간 PCR입니다. 사스코브2 같이 위험한 바이러스의 검체는 사람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PCR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검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료 검체를 사람이 가능하면 안 만지고요. 그걸 튜브에 검체를 담아주면 저기 뭐 중앙의 분석기관에 보내게 되죠. 그럼 거기에는 굉장히 큰 거대한 자동화된 PCR 기계가 있습니다. 실시간 리얼타임 그다음에 역전사를 할 수 있는 PCR 기계가 있으면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검체 튜브를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그 기계가 이렇게 튜브를 이동시켜서 검사를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죠. 사람 손이 안 닿도록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시간 PCR은 그런 부분이고요. 시험에서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방어적으로 용어만 보시고. 자, 역전사 PCR이 이제 중요하죠. 이미 기출되기도 했고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림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CR은 원래 DNA만 증폭이 가능합니다. RNA는 증폭을 못합니다. 이유는 PCR에 사용되는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 효소죠. DNA만 증폭하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로 사용된 뉴클레오타이드는 DNTP죠. 그 스몰 d는 이제 DNA의 원재료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의미하죠. 그래서 DATP, DTTP, DGTP, DCTP의 DNA 뉴클레오타이드 원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DNA만 증폭이 가능합니다. RNA를 증폭하려면 NTP를 사용을 해야 되죠. 스몰 d가 없는 ATP, UTP, GTP, CTP 이런 걸 써야 되는데 RNA를 증폭하는 하여튼 PCR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PCR은 무조건 DNA만 증폭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스코브2 같은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RNA이기 때문에 앞쪽에 한 단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존의 PCR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역전사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 다 아실 것 같고. 자, 요 RNA죠. 이제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RNA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프라이머를 붙여줘야 됩니다. R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붙여주고 역전사 요소를 사용을 하면 DNTP들이 붙어서 역전사 요소가 이렇게 중합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형태죠. 사스코브2의 RNA에 이제 새로 합성된 cDNA 한 가닥이 붙어 있게 되죠. 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DNA는 항상 상보적인 DNA, complementary DNA, 그래서 스몰 c를 붙여서 cDNA라고 부르죠. 얘를 그냥 일반적인 PCR을 돌리게 되면 이 한 가닥의 cDNA로부터 상보적인 DNA들이 합성이 돼서 결국 중합이 일어나고 해당하는 두터운 DNA 밴드가 뜨거나 실제로는 아까 보신 실시간 PCR을 사용을 해서 증폭이 되는 걸 확인하면 그 컴퓨터가 이 사람은 감염이 됐다, 이 사람은 감염이 안 됐다를 판단해 주게 되죠. 그래서 RT-PCR, 역전사 PCR의 원리고, 기존 PCR의 앞부분에 RNA 특이적 프라이머와 역전사 요소를 사용해서 역전사를 하면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방금 보신 RT-PCR, 역전사 PCR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위기를 넘겼을 때는 이제 간이 검사로 신속 항원 검사를 많이 시행했죠. 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키트를 사서 검사를 했습니다. RAT라고도 하고 레피드 엔티젠 테스트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RAT 신속 항원 검사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공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지 원리를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임신 진단 키트를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원리가 사실 동일할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임신 진단 키트나 여러 가지 간이 키트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 진단 키트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임신 진단 키트가 과거에도 생물학 교재에 나오는데 별로 중요도가 높진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신속 항원 검사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높아졌고, 신속 항원 검사의 원리는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임신 진단 키트로 공부하시고 특정 부분만 바꾸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하고 동일하고요. 한 가지 더는 여기 사용되는 항체들이 있는데 1번 항체, 2번 항체, 3번 항체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단일 클론 항체를 포함합니다. 단일 클론이라는 거는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동일한 면역세포 중에 B세포죠. B세포들이 만든 항체라서 여기 끝부분에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는 부위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면 정확히 같은 부위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단일 클론 항체, 모노클로날 엔타이바디죠. 단일 클론 항체만을 사용을 합니다. 반대말은 폴리클론 항체인데, 폴리클론 항체는 유전 정보가 다른 비세포들이 만든 항체들이라서 이 결합 부위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가 필요한 검사 키트에서는 무조건 단일 클론 항체를 쓸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임신 진단 키트의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자, 임신 진단 키트는 이쪽 부분이 HCG를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자, HCG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수정란이 착상하게 되면 이제 태반이 형성이 되는데, 이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휴먼 카리오닉 고네도트로핀인데 사람 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리오닉. 그다음에 고네도는 성 호르몬, 자극 호르몬인데 하여튼 태반에서 분비가 됩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HCG가 분비가 되는데 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소변에도 조금씩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소변을 이 키트에 묻혀가지고 HCG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임신 진단 키트죠. 자, 그래서 임신 진단 키트의 구성을 먼저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제 소변을 묻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발색, 그래서 표시창이죠. 세 가지 항체가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일 클론 항체인데 1번, 2번, 3번이 존재하고요. 1번 항체는 여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해요. 얘가 소변을 여기다 액체를 묻히면 여기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액체가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항체는 그 액체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발색 물질이 붙어 있고, 1번 항체는 요 HCG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죠. 자, 2번 항체는 이 부분에 존재하는데 고정되어 있는 항체고, 2번 항체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얘도 HCG에 결합할 수 있는데 1번 항체와는 다르게 HCG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시하면 반대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죠. 그 다음에 3번 항체는 여기 쭉 심어져 있는데 3번 항체도 고정되어 있는 항체고 이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HCG와 결합하는 항체가 아니라 이 항체의 끝부분이 1번 항체의 요 꼬리 부분을 잡을 수 있는 항체죠. 자, 임신한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HCG가 존재하면 이렇게 HCG와 1번 항체가 결합하게 되죠. 1번 항체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항체라서 이동하다가 여기 2번 항체가 있는 위치에 오게 되죠. 2번 항체도 HCG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고 1번 항체와는 반대 부분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에 발색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한 줄의 발색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다시 이동해서 여기 3번 항체가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3번 항체는 HCG와 결합하진 않지만 1번 항체의 끝부분을 잡게 되죠. 얘도 발색 물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임신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여기와 여기 두 군데의 표시선이 나타나게 되죠. 두 줄이 나타나면 임신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임신하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HCG가 없죠. 그러면 여기 1번 항체에 HCG가 결합 못하고 그냥 1번 항체만 소변 액체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여기에 왔을 때 2번 항체는 HCG에 결합하기 때문에 1번 항체가 붙잡히지 않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발색 물질이 없기 때문에 표시선이 나타나지 않겠죠. 자, 1번 항체가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3번 항체에 붙잡히고 발색 물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표시선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임신 진단 키트의 원리죠. 그래서 두 줄이 나타나면 임신, 한 줄만 나타나면 임신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이쪽 표시선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표시선은 없고 여기 표시선만 있다면 한 줄 나타나면 임신, 안 나타나면 임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표시선은 제품의 QC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제품이 잘못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소변 액체가 이동을 하다가 멈춰서 더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표시선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둘 다 안 나타나는 경우는 제품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라고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표시선은 액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동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품이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게 임신 진단 키트의 작용 방식이었고요.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의 키트의 경우는 이 HCG가 아니라 얘를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쪽에 결합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항체, 2번 항체는 반대쪽,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대쪽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 키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HCG를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체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속 항원 검사 RAT 키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진단법이었고요. 자, 정확한 진단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역전사 PCR을 돌려야 되고, 실제로는 실시간 PCR이다. 검체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이제 그 길다란 면봉 수압을 코 뒤쪽 부분에 찔러 넣었죠. 코 인두부죠. 코 인두부의 수압을 사용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많이 사용을 했다. 그 원리는 그림을 보시고 빠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